안녕하십니까.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타설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데크 플레이트하고 같이 붕괴되어 있어서 현재 지금 이제 현장이 전체적으로 좀 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작은 사업장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큰 사업장은 예방의 주체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또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 대표 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는데요. 울산 화력발전 붕괴 사고로 7명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올해 건설 현장에서 희생된 노동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이 한창인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갑자기 구조물의 양쪽 접합부가 끊어지고 상부가 휘어지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2층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지하층까지 연쇄 붕괴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97명 중 4명이 잔해에 매몰됐다가 숨진 상태로 수습됐습니다. 이게 나 지금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서.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경찰 등 관계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전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장이 아니라 하나의 덫이에요. 덫. 사람을 잡는 현장. 그게 바로 덫이에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이 그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한 달 전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현장에서도 60m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면서 노동자 9명이 매몰돼 7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해체 작업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세종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4월 경기 광명에서도 신안산성 공사 현장 붕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사고 난 현장을 보면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나 그 하나라도 작동이 되면 그 현장은 안전한데 이 세 개 자체가 다 안 되니까 지금 이런 현장이 발생됐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모두 457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이 늘면서 2022년 통계 작성 개시 이래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건설업 분야 사망자가 21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일단 조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울산이나 광주가 실제 기본이 무너졌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올해 건설 현장 산재가 이어지자 건설사들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아침 조회가 한창인 수도권 아파트 건설 현장. 본격적인 작업을 앞두고 안전관리자가 주의사항을 전파하자 사다리 작업 시 맨 윗단은 사용 금지입니다. 추락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미얀마어와 중국어로 실시간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AI 통역 시스템입니다. 작업 도중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도 그때그때 국적별 언어에 맞춰 전달됩니다.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실 때 안전고리 체계를 꼭 해주시고 혹 다른 동료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사람이 직접 로프에 매달려 육안으로 해왔던 외벽 균열 점검은 이제 AI 기술이 탑재된 드론의 몫입니다. 안전상의 위험 등이 있었고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품질이 좀 일정치 않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 AI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맞춘 그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게. 건설사 본사에 있는 안전관제 상황실 작업 현황판에 경고 문구가 뜨자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지하 4층 펌프실에 근로자 2분이 위험구역인데 출입하셨거든요. 네, 이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IoT 기술이 적용된 이 관제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현장의 안전관리 정보 확인과 고위험 작업에 대한 집중 관리가 24시간 가능해졌습니다. 고위험 작업이라고 분리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충돌, 협착, 추락, 장비의 조립 해체에 일어날 수 있는 전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작업 위주로 먼저 CCTV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건설 현장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스마트 기술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토사 붕괴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무인 굴착기가 작업을 도맡고 추락 위험이 있는 데서 로봇이 볼트를 조이는 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건설사들의 노력은 기술 도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붕괴 사고의 주 원인인 거푸집이나 동바리 등 가설물 구조 검토는 외부 전문가에 더해 사내 기술사가 이중으로 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안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는가 하면 CEO 직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외부 감시 기구를 도입하는 등 저마다 체질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향후 건설안전특별법이 도입이 된다면 기업들은 해당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처벌 조항 등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형 건설사 얘기일 뿐 이번에 광주 도서관 사고를 낸 시공사처럼 중소업체들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공사비와 공기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전이 곧 기술이자 비용이 된 시대. 건설 현장의 안전이 자본력 있는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담스TV 곽준영입니다. 붕괴 사고란 건축물, 도로, 터널, 다리 따위가 무너지거나 깨어지는 사고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붕괴 사고를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 정리했습니다. 1994년 10월이었죠.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침 출근길 고등학생 등 32명이 사망했는데요. 원인은 교량 상판 부식 및 설계 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건설부에서는 1994년을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또 큰 사고가 터집니다. 1995년 상풍백화점이 붕괴된 겁니다. 부실 시공, 무리한 중축 등으로 502명이 사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건축물 붕괴 사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랐는데 모두 1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건의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설계 결함, 부실 시공, 무리한 증축, 철거 공사, 안전 미흡 등 대부분 인재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즉, 사람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 대표 도서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모두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부실한 관리 감독의 심각성을 더하는데요. 거기에 희생된 건설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위험의 외주화 학습이 계속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16일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1차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사고 초기부터 기둥과 가로보가 맞닿는 부분이 칼로 자른 듯 끊겨 접합부 결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는 특허 기술과 콘크리트 추가 반입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감식반은 붕괴 원인은 물론 전체적인 설계, 시공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원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2차, 3차, 4차라도 언제든지 계속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12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2018년 근로자 10,000명당 1.12명에서 꾸준히 감소하면서 2023년과 2024년 0.98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재 사망률 OECD 평균인 0.43보다 2배 높은 수준이어서 더 많이 낮아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 2024년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를 살펴보면요. 건설업이 49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조업이 476명, 광업이 410명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건설업과 제조업, 광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체 비중의 67.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의 재해 유형 중엔 떨어짐에 의한 사고 사망자가 278명으로 전체 33.6%로 가장 많았고요. 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요. 50인 미만 업체가 61.9%, 100명에서 299명이 263명, 그리고 1,000명 이상은요. 11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울산과 광주 등 근로자가 3명 이상 숨지는 대형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불호령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전 제대로 된 감독에 나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를 낸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와 건설사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부터 지난 11일 콘크리트 타설 중 철골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까지 중대재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어나는 등 통계 작성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사망자는 2022년 18건 25명에서 지난해 12건 13명으로 줄긴 했지만 아직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또다시 예고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내년도 감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미 충분한 만큼 이제는 정부 스스로 제대로 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더 이상 뭐 가할 게 없어요. 다만 감독관이 이 공직에 있는 감독관인지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현장에 안 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80%, 90%입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촘촘히 하기 위해 바로 내년까지 근로감독관을 2,000명 늘릴 계획입니다. 근로감독관 제가 늘리라고 했는데 간이 작아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올해 1,000명 늘렸어요? 예. 그 내년에 1,000명, 내후년에 700명. 내년까지 2,000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감독관 60%가 경력 5년 미만인 상황에서 대규모 증원까지 더해진다면 전문성 있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붕괴 등 중대재해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건 결국 정부의 역할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한다는 게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며 과도한 감경 효과를 부여하기보다는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